유력 대선 후보의 가족 리스크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이재명 민주당 후보 장남의 상습 불법 도박 논란인데요.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한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 스스로를 도박꾼이라고 표현하고 550만 원을 땄다는 등 200여 개의 글을 올렸다는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후보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제 가족들과 관련해서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 입장에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치료도 받게 하고 형사처벌 사유가 된다면 책임지겠다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중범죄를 치료 대상으로 둔갑시켰다. 자금은 어떻게 마련했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선 전국을 뒤흔든 후보의 가족 리스크, 정작 후보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첫 주제는 수신자가 지구 평천하 물음표라고 했는데 사실 안철수 후보가 오늘 주장한 얘기입니다. 뭐 어떤 뜻인지는 다들 아실 것 같고요. 예. 일단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아들이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온라인 도박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에 글을 꽤 많이 올렸는데 땄다고 올렸답니다. 초반에는 500만 원 땄다라는 글도 올렸고 또 실제로 오프라인 그러니까 실제 도박장에 방문한 후기도 올렸고요. 또 뭐 나중에는 인터넷 무슨 또 도박 사이트에서 500을 넘게 잃었다, 500만 원을 넘게 잃었다 이런 글도 나와 있습니다. 일단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자녀의 문제잖아요. 여기서 어디까지 봐야 될지 장경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20대 아드님이 여러 가지 이제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에 글을 남기셨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후보께서도 부모로서 무한한 책임을 지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아들의 만약 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고 자숙의 기간을 갖도록 하겠다 말씀을 하셨고요. 사실 여부를 떠나라고 하셨는데 이재명 후보가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커뮤니티에 글을 남긴 건 아들이 사실. 맞다. 예, 이제 예. 그 글의 내용까지 이제 사실인지는 또 확인해봐야겠지만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장남의 이 아드님께서도 반성하면서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속죄의 시간을 갖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부분은 국민들께 사과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어찌되건 저도 여러 가지 지금 500만 원을 땄다, 뭐 잃었다 이런 얘기를 쓰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되었건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매우 신속하게 상황을 인지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했지만 아들에 대한 치료를 언급을 했더라고요. 사실 치료를 언급하기보다 분명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이 범죄에 대해서 이 수사와 함께 법적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좀 우선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예. 지금 나왔던 내용 중에 한 500만 원을 땄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특정한 내용에 나왔던 부분들만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게임 칩에 대한 교환에 대한 내용을 보면 거긴 또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불법 도박에 대한 행태에 대해서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하고요. 예. 이게 상습성을 가지고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에서 막대한 돈들이 들어갔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나오고 있는 상태 속에서 수백만 원 또 1,000만 원 단위의 돈이 나오게 된다면 아마 이 정도의 돈을 가지고 도박을 하기에는 본인이 스스로 번 돈을 갖고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 조금 출처를 더 가지고 신속하게 이 불법 도박의 행위가 어디까지 얼만큼 이루어졌으며 그 자금은 어디서 났는지가 신속히 규명돼야 될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뭐 동의하십니까?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 몇백만 원의 금액이라 할지라도 어찌되었건 매우 아드님께서 20대의 일탈로만 보기에는 저도 좀 많이 이 부족함이 많았다라고 보고요. 앞으로 그런 이 도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치료의 시간, 자숙과 더불어 치료도 받으셔야 되고 또 만약 이 말씀하신 대로 처벌을 받거나 이 어떤 형사적인 어떤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질의라고 봅니다. 제가 궁금한 게 만약에 이 경제력이 없는 아들이 충분한 경제력이 없는 아들이 흥청망청 상습 도박에 돈을 만약에 조달하고 쓰는데 이재명 후보의 자금이 결국은 아버지의 돈이기 때문에 들어갔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뭐 아버지께서 아들한테 용돈 정도 주실 수 있는데 온라인 포커 사이트에서 뭐 도박하라고 주는 아버지는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뭐 그것까지 의혹을 제기하신 건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나 아들이 만약에 용돈을 줬다.
예. 아들에게 용돈을 줬다. 근데 아들이 용돈을 모아서 도박을 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근데 지금 보니까 500만 원 땄다. 550만 원 잃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딴 적도 있고 잃은 적도 있어서 실제 그렇죠. 도박에 투입이 된 자금이 얼마인지는 특정할 수가 없어요. 그 금액을 이제 아마도 경찰이 수사를 들어가게 되면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은 드는데요. 우리가 용돈으로 줄 수 있는 범위, 특히 이제 성년이 된 사람에 대해서 용돈으로 징여할 수 있는 범위와 내용과 그 이상으로 징여세를 납부해야 되는 범위들은 법적으로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들을 아마 따져 묻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과거에 이제 이재명 후보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인 장제원 의원의 아들 음주운전 사고가 터졌을 때도 일단 성년이 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국회의원의 직으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들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음주운전의 범위는 음주운전은 사실 이재명 후보 본인이 했던 일이고 이건 음주운전과도 비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중한 범죄 행위를 아들이 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께서 오늘 하루 종일 이 뉴스를 지켜보면서 많은 고민들에 빠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장제원 아드님 노엘에 대한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었죠. 이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무집행방해도 있고요. 또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뺑소니 혐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단순한 음주범죄라고 이야기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찌되었건 저희 후보 아드님께서 여러 가지 20대 후반의 아들이 몇백만 원 이 어떤 금액을 가지고 도박을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만약 불법 도박이라면 당연히 처벌돼야 된다고 보고요. 하지만 20대라고 해서 몇백만 원도 이 수중에 없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분들도 계시고 주식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이 건강한 생태계와 어떤 여러 가지 경제활동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여러 가지 치료와 자숙 그리고 또 책임도 지시겠다. 이 책임 있는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그러면 아들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사실은 이 가족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이제 금태섭 전 의원이 조금 전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있더라고요. 본인의 개인적 생각을 전제로 후보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가족의 문제는 사실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했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우리가 대선 후보를 나눠야 될 담론들이 정치적 공방 속에서 사실 소외되고 있다라는 취지로 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앞서 얘기했지만 공인의 가족 또 중요한 공직에 오를 후보자의 가족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2014년이죠. 당시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정몽준 의원의 아들이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글이 논란이 돼서 정몽준 후보가 당시 대국민 사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 아들의 철없는 짓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 막내 아들 녀석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이제 막내 아들이 세월호 소셜미디어에 세월호 유족을 향한 막말을 올려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김병민 대변인이 얘기를 했지만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윤석열 후보자 이제 최측근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아들의 무면 운전과 앞서 이제 업무방해 문제로 당시에 총괄 상황실장 자리를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후보자 가족의 책임. 예를 들어서 장성한 아들, 지금 이재명 후보의 아들을 가지고 두고 얘기를 한다면 장성한 아들의 어떤 일탈 행위에 대해서 본인은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되는지 대선 후보로서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이 아들 문제 때문이라도 자격이 없습니까? 고민의 지점이 생기는 거죠. 사실 장제원 의원 얘기가 나왔을 때도 장제원 의원 아들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장제원 의원 아들의 문제가 있기까지 장제원 의원이 그럼 어떻게 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는 연결고리가 없는 것이죠. 이제 장제원 의원이 책임을 진다는 건 아이를 철저하게 교육하고 아버지로서 제대로 가정사를 돌보지 못했던 데에 대한 도덕적 무거운 책임을 지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행동하겠다 이렇게 본 것이죠. 결국은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지만 국민들 보시기에 선거를 이끄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다 생각했기 때문에 자리에 물러난 것 아닙니까? 이 똑같은 잣대로 이 범죄 혐의를 그 경중을
비교하지 않고 이재명 후보를 바라보게 됐을 때는 이재명 후보 스스로가 장제원 의원과 똑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생기겠죠. 후보 스스로가 사퇴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결국 여론의 문매를 장제원 의원 사례에서 국민들이 던졌던 도덕적 기준에 맞춰서 똑같은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조금 전에 정치인과 대선 후보의 가족에 대해서 어디까지 검증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선거 때가 되면은 정치인의 가족들이 나와서 열심히 선거운동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빠 좋은 사람. 과거의 교육감 선거에서도 우리 아빠를 응원했던 그런 후보의 모습들이 기억이 나는데요. 예. 그렇게 선거운동을 하면서 정치인을 높게 끌어올릴 수도 있는 반면에 여기에 대해서 아들이라든지 가족들이 또 관련된 문제로 국민 눈높이에 어긋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복합적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가족에 대해서도 무한 검증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건 이 자녀의 병역 비리라든지 뭐 예를 들면 부인의 주가 조작 혐의나 장모의 어떤 부동산 투기 혐의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검증의 대상이 된다고 하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정말 후보로서 혹은 이 정치인으로서 아니 한 인간으로서 모욕적인 이 신체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병원과 그 기자 세 분을 대동하고 이 정말 그 확인까지 하는 그런 무한 검증의 정말 본인 스스로 시험대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장제원 의원께서 뭐 비서실장을 하시든 뭐 다른 역할을 하시든 그건 뭐 저희가 정치적 공세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께서 판단하시는 거지 저희가 아드님이 잘못하셨기 때문에 장제원 의원이 그 비서실장 맡으면 안 된다라고 저희가 형사처벌을 혹은 뭐 고소를 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적 책임을 지시면 된다. 그리고 그 부분을 장제원 의원의 아드님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윤석열 후보께서 그냥 계속 비서실장 하시겠다 하면 하시면 됩니다. 뭐 저희가 고소 고발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치적 책임을 일단은 장제원 의원은 지지 않았습니까? 이 같은 잣대로서 이재명 후보는 어떤 정치적 책임을 질 건지 저희는 물어보는 겁니다. 신체 검사까지 받았고요. 여러 가지 아드님에 대한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한 치료와 여러 가지 이 법적 책임을 지겠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앞으로 다음에 이제 김건희 씨 얘기할 텐데요. 김건희 씨 사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 윤석열 후보께서 사과를 의향했다고 했다가 사과 의향이 있다는 건 사과를 예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또 번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차후에 제가 김건희 씨 얘기는 언급하겠습니다. 약 4분 뒤에 네. 넘어갈 예정이니까 너무 많아서 그때 조금 좀 참아주시고 예고편을 제가 일단 드렸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금 말 때 가족도 검증 대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당연히 거기에 해야죠.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내겠는데 아니, 자녀가 그럼 자, 병역 자녀에 비리를 대해서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자녀의 도박 상습 도박 의혹에 대해서 검증이 됐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책임은 사과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럼 그러면? 대통령 후보의 아들이라고 해서 만약 이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면 뭐 면죄부를 줄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 당연히 법적 처벌을 받아야죠. 아니, 아들에 대한 문제는 당연히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고요. 아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후보 혹은 정치인이 어떤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그 부분은 그래서 정치적 책임에 대한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겠죠. 이재명 후보는 다른 책임은 안 지고 이제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이 장제원 의원도 당연히 비서실장 하시든 어떤 직책을 맡으시든 그 부분은 뭐 후보께서 판단하시는 거고 거기에 네. 대해서 국민께서 판단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윤석열 후보가 여러 가지 판사 사찰이나 고발 사주나 뭐 이 여러 이 주가 조작 혐의가 있는 부인과 뭐 여러 가지 그런 의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 윤석열 후보를 대선 후보로 선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도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고 정치적 책임 지시면 되는 거죠. 참고로 고발 사주에 대해서 어떠한 혐의도 윤석열 후보에게 제기되지 못했던 것은 우리 직무집행정지 소송 각하되셨죠. 고발 사주가 네. 거기랑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게 검찰총장 그거 시절에 연관을 네, 그러니까 얘기를 하실 때 시청자분들께서 들으면서 오해할 수 있는 소재 발언이고 또 선거 때다 보니까 분명하게 짚을 건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남게 드립니다. 예, 네.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고발 사주 의혹과 직무집행정지 소송 그 각하된 것과는 연관은 없습니다. 물론 뭐 예.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런 혐의가 있다 의혹은 제기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자녀 얘기, 그 아들의 도박 의혹에 대해서 저희가 가족 문제까지 어디까지 봐야 될지 얘기를 해봤고요.